네, 안녕하세요. 성장 생꾸미 송경입니다. 네, 여기는 안산 원곡동 쪽이고요. 오늘은 제가 피부샵,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피부샵, 그리고 이제 속옷가게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제가 방문을 했고요. 피부샵 한 군데는 이제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일단 문을 열고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쪽에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제 딴에는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안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이 이제 오늘 처음 방문한 피부샵인데 피부도 관리를 하면서 또 이제 EMS 그 기기로 다이어트까지 어떤 전류를 이용해서 파동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체지방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피부샵은 이제 기기를 통한 그런 전체적인 이제 바디와 피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방문하는 피부샵을 들어가면서 사실 조금 삐끗덩거렸어요. 왜냐면 문을 열과 동시에 저의 가방이 그 문고리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좀 저 스스로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피식하고 웃음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처음 방문인데. 그래서 웃음을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사장님한테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단번에 느끼겠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말이 꼬이고 있구나. 근데 이 말이 꼬인다고 해서 이 어색한 거를 티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그거를 느꼈지만 제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제가 여기가 나의 무대다, 나의 퍼포먼스를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 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의외로 조금 그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 잘했다기보다는 사장님의 성격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어찌 보면 한가로이 조금 이렇게 쉬고 싶었던 순간인데, 그래도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 저의 모습을 그래도 너그러이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고, 솔직히 그냥 가시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뭐 제가 이렇게 던지는 말에 대답을 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방문이다 보니까 늘 하는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좀 어떻게 이제 저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밀쳐내지 않는 선에서 좀 공감을 좀 살려고, 좀 신뢰를 조금 쌓으려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좀 애를 썼던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 구석에 있었어요. 사실 위치적으로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이제 또 복도 끝까지 가야 하는, 솔직히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 애써 찾아보지 않으면 여기에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조금 끝자락에 있었고, 하지만 또 그곳에서 이제 3년을 운영을 하셨고, 나름대로 또 EMS, 또 저도 피부 이런 샵을 또 돌아다녀 보기는 하는데 또 EMS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MS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기도 했고, 여기에서만 하신 3년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아모레 화장품만 20년 넘게 판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피부에 관심이 생겨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이렇게 개인 사업장까지 오픈을 하시면서 뭐 주된 이제 그 제품은 아모레 제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다른 피부샵의 그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른 저기 밑에 건물의 피부샵 사장님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뉴스케인 제품을 쓰시면서 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또 소소하게 또 사이드로 이렇게 제품도 파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아무래도 이분들은 내 매장에 계속 갇혀 있으시다 보니까 어떤 밖에 타인의 그런 가게에 그런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타인의 이제 가게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눈이 커지고 귀가 쫑긋해지시면서 조금 주의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되게 처음 방문이었지만 굉장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되게 호의적으로 또 반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음번에 또 오세요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제가 더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한 이제 미용실인데, 거기는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미용실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그 분도 조금 시크하세요. 좀 털털하고 약간 좀 솔직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사실 요즘에 경기가 다 안 좋다고 하시는데 유일하게 장사 잘 돼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정말 동종업계 계신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 뵈어 다니고 있지만 미용실 사장님을 특히나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를 잘 된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정말 사장님이 유일무이하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가? 그러시면서 또 내심 또 나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피부샵의 사례처럼 타인의 이런, 제가 동종업계 이제 미용실 사장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런 점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분 역시나 이제 개인 사업장에만 있으시다 보니까 타인의 사업장은 뭐 어떤지, 뭐 물론 뭐 관심도 없으신 분도 있겠죠. 뭐 내 사업하기 바쁘니까. 하지만 또 제가 아까 이렇게 타인의 가게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눈빛과 귀가 열리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커트 손님이 오셔가지고 긴 얘기는 못했고, 이제 다음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소국 가게인데요. 여기는 제가 사실 여기를 방문한 게 여기 동네 오면은 또 제가 늘 인사라도 하고 가자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냐면 또 강아지가 있습니다. 또 저희 강아지처럼 시주인 강아지가 또 나이까지 또 똑같더라고요. 또 심지어 또 유기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공감 형성대가 처음 미팅, 작년 그러니까 한참 더웠을 여름이었죠. 여름에 여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 방문해서 여기 여자 사장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가 되게 뭔가 공감대가 있었고, 그리고 좀 얘기가 조금 잘 통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여기 동네에 오게 되면 이제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방문을 했었다가, 오늘 정말 굉장히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소국 가게가 비수기래요. 겨울에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지금 이제 봄으로 넘어간 이 시즌이 소국 가게 입장에서는 비수기인데, 굉장히 오늘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던 그 횟수 안에 오늘이 최고로 사장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오늘 이 가게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장님은 지금 올해로 딱 60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봐도 이분은 그냥 가게를 장사를 하실 분처럼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처음 두 번 만났을 때 그때 좀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 장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얼굴에 대놓고 써다니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에너지,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에너지에서, 말에서,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안 맞는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이제 그 1시간 넘는 대화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사실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워낙에 그런 환자들의 아픈 모습들 약간 그런 게 너무 내가 공감이 너무 찐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찰나에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남편분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좀 도피성 아닌 도피성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제 저랑 또 뭐 고향이 또 같은 강원도 쪽이고 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형성이 좀 공감대가 또 하나가 또 생긴 거죠. 근데 예전에 학교를 좀 더 빨리 빠른보다도 더 빨리 6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 그 앞에 항상 무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덤이 항상 길가가 있고 무덤은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키에 그 어린 초등학생이 볼 때 그 무덤은 늘 하나씩 채워지고 있더래요. 그거를 보면서 그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7, 8살짜리 아이가 사람은 저렇게 죽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저 죽을 때까지 왜 살아야 되며, 그런 어떤 되게 정말 철학적인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인간은 왜 사나? 어차피 저렇게 죽을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러한 질문들이 그 작은 7살짜리 아이의 자꾸 그 질문이 마구 샘솟듯이 자꾸 알고 싶었대요. 근데 그것들을 누구 하나가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봤지만 책에서조차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30대,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도 30대 중반까지 그 인간의 근원적인 그 질문, 궁금증, 나는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났고, 그리고 인간은 왜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을 하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그래서 정말 몸이 피폐해질 정도로, 살이 너무 쭉쭉쭉 빠질 정도로 굉장히, 한마디로 굉장히 시달린 거죠. 이거를 해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걸로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영성적인 얘기도 하게 된 것 같고, 좀 그러한 좀 되게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얘기를 누군가가 보면 굉장히 좀, 일단 깊게 들어가면 누군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거리는 아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쟤 뭐야, 왜 쟤 완전 진지충이야,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구한테도 이거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나의 질문, 이 궁금증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런 해답을 이제 찾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깊은 얘기를 나누었고,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나는 당신이 처음 왔을 때, 사실 우리 사장님들은 워낙에 수년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정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딱 스캔이 되고, 말 몇 마디만 툭툭 나눠보면 이 사람이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말은 5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5분도 안 걸린다. 근데 내가 처음 당신이 방문했을 때 당신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평범함이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뻔한 얘기들, 뻔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좀 저라는 사람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 조금 더 되게 깊은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깊은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사장님한테 들은 거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타인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이제 내가 깊은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거기에 제가 되게 많은 오늘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되게 정말 진지충이다고 해서 뭐야 이 사람 재미없어, 아니면 뭐 뭐야 왜 그래, 막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과 저는 어떤 그런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이 결이 되게 맞아 떨어졌고, 에너지도 굉장히 비슷했고, 그리고 이런 깊은 대화를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만나면서 저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냥 이 말하는 거에서 저 사람은 좀 평범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걸 느꼈고,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과 좀 길게 깊은 대화를 나눌 날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또 다행히도 이제 소극각의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떨어져서 오늘 사장님하고 정말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제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뭐 무언가를 보험을 팔고 있는 게 아닌데도 이 안에서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에너지가 쉽게 방전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렇게 자유롭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또 가게마다 사장님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장님들마다 살아온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정말 AI처럼 하나씩 하나씩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데이터가 쌓아지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를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에너지를 제가 받고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건, 물론 숱한 그런 냉대함, 그리고 그런 뭐 거절, 똥 씹은 표정들 볼 때는 물론 냉탕이 완전히 이렇게 푹 빠져 있다가 이렇게 결이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또 온탕에 이렇게 푹 빠져서 이제 이 상황을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서 내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받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뭐 당장 눈앞에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돈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한마디로 무형 자산인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스스로한테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또 저한테 활력을 또 찾을 수 있는, 또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무형 자산을 제가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깊은, 평범하지 않고, 그리고 깊은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현장 경험이 아닐까, 저한테는 너무나 이득이 있는 그런 현장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